네, 학생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지요? 예, 이번 13주차는 논술고사 관계로 실제 강의실이 아닌 학교 이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듣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에서 보듯이 13주차 12월 24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에 대한 내용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내용, 신경망이나 최적화 기법 등이 있었죠. 이거를 현실적인 어떤 물과 관련된 주제에 적용해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최적화를 이용해서 강우강도식의 최적 계수를 유도한다 등등의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3분에서 5분 사이, 그리고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5분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레이션 PT를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링크를 제출하는 겁니다. 네, 첫 번 발표는 권찬영, 하채영 학생이 한강 수질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OD나 총인, 총질소 같은 것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의 이렇게 관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일단 가장 두 가지 큰 회귀 분석, 다항 회귀 분석과 또 한 가지는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우리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한 거죠. 그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디테일한 내용을 했는데,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메인 지식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물론 다루는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 발표를 잘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저게 그냥 단순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인과관계 분석보다는 그 안에서 물리적인 어떠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김찬영, 한서희 조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질 등급 결정. 요거는 앞서 발표한 것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독립 변수를 가지고 이제 수질 등급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신경망, 그리고 회귀 분석도 썼죠. 근데 이조는 조금 더 나은 게 그 자료를 직접 제시했다. 그 원 자료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이렇게 다 보여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잘 해줬는데 어, 사실 이 과목이 물과 관계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사실 자료를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학습 자료하고 또 그다음에 평가하는 자료. 그걸 뭐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팅 데이터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는데, 사실 그걸 나눠서 해보면 이제 또 더 분석이 깊어질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런 분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서로 나눠서 하게 되면 이제 보다 깊은 분석, 무슨 오버피팅, 그러니까 우리가 값이 꼭 좋다고 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뭐 R 스퀘어가 더 좋다고 항상 더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데이터 쪽에는 학습 데이터 쪽엔 좋지만 실제로 평가하는 데이터에서는 더 나쁠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도 존재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우리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태 학생은 물 공급량을 예측하는, 급수량을 예측하는 그러한 문제에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일단 뭐 준비하면서 주변에 약간 소음이 들리긴 하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또 혼자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R스퀘어 값이 1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오는데 뭐 앞서 본 그런 발표에서는 그렇게 많이 잘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참 좋은 인과관계를 찾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통계학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각각의 그 독립 변수들이 과연 진짜로 기여를 많이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여러 개수 4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개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다 보면은 표준 오차, t 통계량, p 값이라고 있는데 p 값에 보면은 그 중에서 총 인구, 그러니까 인구는 당연히 공급량하고 관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을수록 공급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p 값도 거의 3.8에 10에 마이너스 14승,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관계가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강수량, 평균 기억, 논 경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값이 뭐 0.5, 0.25, 0.30 막 이렇거든요. 즉 보통 뭐 5%, 1% 보다 작아야만 유의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서 50%, 뭐 25%, 30%니까 사실은 다른 거는 그냥 들러리를 쓴 변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까지는 이번에 여기서 파악은 못했지만 하여튼 어쨌든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냈고요. 뭐 사실 뭐 결과를 낸 자체보다도 그 인과관계에 있는 변수가 뭘까를 찾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일단 교과서에 어떤 예제가 나왔는지 보면은 대충 어떤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엉뚱한 그런 독립 변수를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안 잡는데 더 좋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연구는 그 엉뚱해 보이지만 진짜로 의미가 있는 걸 잡으면 더 좋죠. 예, 그 말은 맞는데 이제 교육 목적상에서는 그거를 진짜 잡으면 진짜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고 웬만한 경우에는 관계 없는 거지만 그냥 무조건 잡아본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회귀분석이나 이제 통계학 책 같은데 아니면은 논문, 실제 논문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위 논문 등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얻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남이 어떻게 했나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또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그거를 완전히 따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남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는 그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뭐 그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 좀 생각해서 하면 좋겠고 지금 이 발표는 그래도 상당히 다양하게 혼자서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점이 있습니다. 네, 박서현, 방혜원조는 AN을 통한 수질 현황 측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문제 설명을 참 잘했어요. 예, 문제를 잘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물론 계산 쪽도 또 잘 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냐면 그 AI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란 거, Artificial Intelligence하고 ANN
이라는 거를 이제 별개로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 이런 설명이 약간 있었는데, 사실은 ANN도 AI의 한 종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분 집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보다도 p 값을 보면은 p 값이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5% 혹은 1% 안에 들면 그러면 그 계수는 쓸만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대개 한 5% 정도 되는 게 있고, 뭐 또 그보다 조금 더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보면은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쓸만한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계산 횟수를 느릴수록 ANN의 그 값은 더 좋아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버피팅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그 학습 데이터 자체는 잘 되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오히려 더 못하게 만드는 그 예측이 더 나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학습을 시켜야 될까,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될 때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발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하연, 송명신, 유도연, 정은주 학생이 광역시별 물공급 최적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많은 내용을 잘 축약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앞에 나레이션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을 조금 더 축약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시간을 조금 더 늘려도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내용이 알차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근데 그거보다 더 조금 생각해 볼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독립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에 표가 있잖아요. 거기 p 값을 보면 y절편 말고 나머지 4개 변수에 대해서는 다 p 값이 0.05보다 크죠. 5% 이상이 돼요. 뭐 인구수도 그렇고 1인당도 그렇고 농경지 면적도 그렇고 수도시설 관로수인가요? 특히 수도시설 관로수는 거의 1에 가깝죠. 즉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작위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한번 그런 고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송민경 학생은 물 소비량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뭐 더 들어가면 이제 지하수 소비량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우리가 뭐 보통 상수도를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상수도는 이제 정수장을 거친 깨끗한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시에서는 이렇게 지하수를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조금씩 뭐 농경을 한다든가 뭐 그런 데 쓰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지하수가 나오면 이거를 잘 배출을 시켜서 저기 그게 이제 어떤 물에 의해서 피해 보지 않게 하는 용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청계천 같은 경우,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수를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걸 흘리기도 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의 그 수변 공간을 만드는 거에 이용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마시거나 뭐 빨래를 하거나 뭐 이런 데는 안 쓰고, 뭐 쓸 수 있다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중수도 개념을 이용을 해서 허드렛물,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의 변기물 같은 정도는 뭐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뭐 이렇게 많이 개발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지하수
수도 같이 뭐 증가할 것인가?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송민경 학생이 보여주는 거는 인구수하고 지하수 사용량이 뭐 다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를 잘 해줬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는 있다. 이제 도시에서 지하수라는 거는 메이저한 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오히려 이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하수를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울시 자체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하수 사용량이 어떤 같이 저감되는 그런 패턴은 보였지만, 예, 그거는 이제 또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혼자서 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민준, 이용승, 이동진, 전태양 조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화성시의 하수도 보급률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뭐 자료를 얻어서 잘 하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잖아요. 근데 사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냥 변화한다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과거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대로 이제 나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변수가 워낙 많죠. 그보다 더 메이저한 변화. 그냥 어느 도시나 뭐 어떤 데 어떤 뭐 인구나 뭐 특정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그냥 시간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사실 뭐 아직까지도 그냥 공학에서는 그냥 시간이 연도가 지나면 따라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보다 메이저한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그거와 관련된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거기에 어떤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하수가 더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뭘까 뭐 아무래도 뭐 인구 증가나 뭐 이런 게 더 또 많이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뭐 공장이 이렇게 숫자가 는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뭐 축산 농가나 이런 쪽이 많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하수의 수요가 더 많아지긴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떤 정량화된 지표가 있을 수 있죠. 뭐 축산 농가 수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엔 한번 이런 쪽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화, 한다경, 지인 학생조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시간 내에 제출을 못 해가지고 좀 늦게 제출을 했는데 글쎄요, 아예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그 점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뭐 학점보다는 또 학우들에 대한 그 애정으로 점수를 밑으로 깔아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제출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점수가 깎이더라도 훨씬 낫습니다. 뭐 다른 조하고 다르게 이쪽 조에서는 이제 확률 강우 강도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셔먼, 탈봇 그리고 저페니즈 형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그게 요즘 시대에 보면 좀 간단하지만 뭐 당시에는 그래도 뭐 지금도 쓰고 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쓰고 있는데 추후에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개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자료를 구하고 싶었는데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뭐 어떻게 이제 구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개별 기업들이 이런 자료를 공개를 안 해요. 왜 공개를 안 하냐면 이게 기업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를 실제에서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 연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자료가 있을 때, 좋은 자료가 있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잘 요긴하게 쓰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강우강도식을 이제 뭐 여러 군데 쓸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도로 설계 같은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킨텍스에서 스마트 건설 그런 엑스포를 했습니다. 거기서 도로공사에서 이제 주관을 했는데 그래서 그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쪽에 한번 ANN을 써보면 어떻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잘하면은 지금 사실 뭐 이정화 학생이 이 뒤에 빠진 내용이 새로운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쪽에서 구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할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도로공사에서 이제 새로운 공식 같은 거 만들 때 한번 그래도 뭐 자료를 조금 자료에 대해서 처리할 때 도움을 주는 정도로 뭐 이렇게 참여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나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도로공사나 이런데 사실 이런데 보면은 공사에 뭐 스마트 건설이나 관련되는 그런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스마트 시티 학과 학생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이런 일을 해봤다. 이 도로 건설에서 중요한 게 도로의 그 우수 배제, 비가 오면 그걸 잘 배제해야 되는데 그거를 더 정확하기 위해서 공식들을 개선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스펙, 뭐 영어가 몇 점이 더 높고 뭐 역사가 몇 점이 더 높다.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 한번 또 나한테 얘기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준용, 이시원, 장세욱, 조혜연 학생의 수도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발표를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수도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금이 있고 세금이 있거든요. 요금이라는 건 쓴만치 나오는 거. 세금은 물론 그 요금에 덧붙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그 자체로 어떤 내가 쓴 거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금이란 단어보다 요금이란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0.99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뭐 더 그 횟수를 늘려도 거의 뭐 0.99 뭐 그 이상 갔는데 또 이조의 또 장점은 뭐냐면 P값을 고려해서 앞에 학생들은 P값을 고려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P값을 고려해서 그 변수가 좋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조에서 9조까지의 제목과 그리고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한 번씩 뭐 다른 조도 참고해서 이렇게 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발표 다 잘 보았고 그러면 이번 학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학기 마무리 잘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교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